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응급수술을 마치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비즈니스의 실내 영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개방도 멀지 않았다는 진단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과 관련된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주택 매물이 줄어들면서 메트로 지역을 중심으로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 선수 생활 지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우즈의 사건은 단순 사고에 해당한다며 난폭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전복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타이거 우즈는 응급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우즈는 이번 사고로 두 다리 모두 복합골절을 당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는 조각조각 부러져 의료진은 철심을 삽입하고 발과 발목뼈를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응급수술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양다리를 모두 절단할 뻔했습니다. And there are two fractures in it where they had to put a rod in with pins on either side to stabilize this bone. And then here in the ankle were also multiple bones fractured where they put screws in and they're able to keep it stabilized for healing. 의료진들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우즈가 두 발로 제대로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즈는 피부 이식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더 받아야 해 세균에 의한 감염 등 위험은 높습니다. 또 뼈가 붙지 않는 이른바 분류압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즈가 재활 치료를 받고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Tiger's had some really difficult injuri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is well-being. All the energy right now is going to be poured into supporting him in the days and months ahead. 이런 가운데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LA 카운티 경찰 당국은 우즈의 형사 고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당국은 우즈가 약물이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난폭 운전 혐의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일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칙 위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no evidence of any impairment whatsoever. This is what it is, an accident. 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 구간에선 지난 13개월간 총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지시했고 앞으로 도로 환경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베이 지역에서 코로나19 증가세가 둔하면서 실내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내 식사와 운동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식당 안에 앉아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운동을 즐깁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와 마린 카운티의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2단계인 레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강제 폐쇄됐던 비즈니스가 수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We had one member ask if we could be back inside again, and he said it's like Christmas morning all over again. We started getting tonight, well, as we do every day, deep cleaning, sanitizing everything, and get ready to open tomorrow indoor 25%. 짐과 피트니스 센터 등 체육시설의 실내 수용 인원은 10%, 식당, 영화관, 박물관은 전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쇼핑센터와 소매업체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 종교 실내 행사의 수용 인원도 25%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야외 영업이 허용됐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업주들과 주민들 모두 일상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카운티 상당수가 부분 실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increase our capacity, get somewhat back to normal, just start easing into, hopefully the new normal. 오는 26일부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야외 스포츠가 허용되면서 풋볼 등 청소년 스포츠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서히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LA 시도 마켓 직원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5의 위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조례안을 찬석 1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3일 최종 표결에 붙여지며 승인될 경우 전국에서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체인 마켓이나 약국들은 시간당 $5씩의 위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안은 LA 카운티가 주정부가 지정한 색깔별 4단계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위험이 낮은 노란색 단계로 이동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LA 카운티를 비롯해 롱비치와 얼바인, 몬테벨로 시도 위험수당 지급안을 통과시켜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 20대 한인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이를 혐오 범죄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27살 미 공군 베테랑 데니 김 씨는 지난 16일 밤 8시 40분쯤 LA 한인타운 캔모 거리에서 남성 2명이 다가와 칭총, 또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doing it as a criminal threat / hate crime because they believe that they attacked him physically and verbally because of his nationality. 김 씨는 친구가 가해자들을 막아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눈이 멍들고 코에는 일부 금이 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CCTV 영상을 비롯해 용의자들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30대 히스패닉 남성 2명으로 추정되며 폭행을 가한 후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물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26세 김현욱 씨를 4건의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김 씨는 컴퓨터에서 2개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체포에 앞서 게인스빌 소재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씨가 소유한 전자기기들을 압수했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홀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아동 인터넷 범죄 전담팀과 함께 온라인 위장 수사를 실시한 끝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춤했던 LA 지역의 렌트비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앞으로 렌트비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탈 LA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급락하기 시작한 LA 지역의 주택 렌트비. 지난 한 해 동안 평균 10%나 넘게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메트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임대주택 매물의 부족 때문. 특히 LA 다운타운 등 메트로 지역의 경우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물 기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vacancy continues to be lower, then sure prices could continue to rise. LA 지역 임대주택의 매물 부족은 팬데믹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와는 다르게 호황을 이어간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렌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지속된 렌트비 유예 퇴거 금지 조치 역시 매물 부족에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입니다.
한인타운의 솔레어 같은 경우도 항상 렌트가 항상 3개씩 나와 있었는데 지금 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8개 갖고 계신데 2집 비어 있는데 그냥 렌트비를 손에 봐도 머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겁나서 못 먹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렌트비 부담이 늘면서 LA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경우 지난 연말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지역 평균 렌트비가 3% 이상 상승하는 등 임대주택 시장의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A 지역 렌트비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이 임대주택 시장 흐름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는 3일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코로나19 무료 검사 행사가 열립니다. 비영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이 주관하고 K방역 선두기업인 테라사이언스와 서울 메디칼그룹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과 LA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3.1운동의 정신을 교훈 삼아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내자는 표를 내걸어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주류 사회의 K방역의 우수성을 함께 알릴 예정입니다. 무료 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A 한인타운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시민권자 추방 유예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드루 팁튼 연방판사는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 조치에 대해 무기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팁튼 판사는 추방 유예 행정 조치에 대해 일시 시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무기한 중단 명령은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법원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의 추방 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병원 그룹의 줄기세포 전문 기업인 차바이오텍이 텍사스주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생산시설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시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품질 관리 시설인 CGMP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장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마티카 바이오의 CGMP 시설에는 차세대 항암제 핵심 물질인 바이럴 벡터를 생산하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시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수익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30년 만에 배달 차량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합니다. USPS는 차세대 배송 차량 NGDV의 새 디자인을 공개하고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USPS의 새 배달 차량은 연비가 높은 내연기관 차와 배터리 전기차 등 2가지 종류로 제작되며 냉난방 장치는 물론 360도 카메라, 전후방 충돌 회피 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USPS는 이번 차량 변경을 위해 총 4억 8,2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3년 만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복귀했는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회의 지지를 촉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새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기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해왔고 지난해까지 18차례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 이후 별도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한 번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가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만 거론한 건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폭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북한의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도 거론했습니다. We'll speak out for universal values when atrocities are committed in Xinjiang or when fundamental freedoms are undermined in Hong Kong. 블링컨 장관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가 임기인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추진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한 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코나 지금까지 15번이나 불이 났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든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G 쪽은 반발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82,000대의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차량 뒷부분에서 치솟은 불길.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의 화재 사고입니다. 코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1번, 해외에서 4번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까지 했지만 화재는 그 뒤에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 불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셀 내부는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배터리를 조사했더니 음극 부품이 접혀 있었고 리튬이온이 새어나와 부산물이 쌓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음극과 양극이 만나는 일종의 합선을 일으켜 화재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튬 부산물 자체가 이렇게 브릿지 역할이 되면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국 제조사인 현대차가 코나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쓴 차량, 코나와 아이오닉 그리고 전기버스 일렉시티입니다. 국내 27,000대, 해외 55,000대, 모두 82,000대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약 1조 원.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지적하자 일본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어제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외교부가 이같이 지적하자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confirmed that they would refrain from accusing and criticizing each other regarding this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습니다. Japan must accept that the Kampal women issue, which is a wartime sexual violence and infringement of the universal human rights, constitut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였다는 전직 선수 2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 A씨와 현재 대학 외래교수로 있는 B씨로부터 21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씨와 B씨가 한 학년 후배였던 자신들을 합숙소로 불러 성폭력을 가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법률 대리인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선수는 소속사를 통해 자신은 성폭력 관련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씨도 MBC와의 통화에서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 묵은 반응이 나온 이후 취재진은 의혹 제기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따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폭로와 사과로 이어지던 학교폭력 파문도 어느 한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미국에서 한 팔로만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까지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엄청난 기량을 과시합니다. 화려한 유로 스텝은 기본, 360도 회전 덩크에 공중에서 팔을 크게 돌리는 이른바 윈드밀 덩크슛까지 꽂아넣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엄청난 묘기의 주인공은 도미니카 출신의 17살 한셀 엠마뉴엘입니다. 프로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5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한 엠마뉴엘은 믿음의 높은 담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팔을 잃었지만 꿈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건 물론 196cm의 큰 키와 폭발적인 운동 능력으로 올 시즌 고교 대회에서 평균 26득점에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하며 오히려 비장애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NBA 진출입니다. A su torneo desde chiquito, comencé a jugar baloncesto desde los 5 y mi ídolo es del NBA, Kevin Durant. 이미 자신과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대학 무대에서 세상의 편견을 깨트린 선배들이 있었던 만큼 엠마뉴엘은 이제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최고의 무대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윌리엄 번스가 중국과 경쟁하면서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리더십에 대응하는 것을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번스 지명자는 현지 시각 24일 상원정보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의 최우선 과제를 중국, 기술, 정보인력, 파트너십 등 4가지로 꼽았는데요. 특히 중국의 자국민 억압, 이웃국가 협박 등을 예로 들며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번스 지명자는 또 테러와 핵 확산 등 위협이 계속되는 세상이라며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일부 국가에서 새치기 접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바논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새치기 접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접종소에도 가지 않은 채 의회에서 새치기 접종의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레바논의 코로나19 백신위원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위원회의 허가 없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성토하면서 접종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레바논에 화이자 백신 2만 8천 회분을 지원하고 접종 상황을 감시해 왔는데요.
세계은행은 새치기가 확인되면 백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탈출을 도운 터키 항공사 임원과 조종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한 달 뒤 특별 배임죄로 다시 체포됐는데요. 당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보석 허가 조건에 따라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개인용 항공기를 이용해 터키로 갔고 터키에서 항공기를 갈아탄 뒤 레바논 베이루트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터키 항공기 2대가 곤 전 회장의 도주에 이용됐고 관련 직원들이 비행 기록을 조작했는데요. 터키 법원은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임원 1명과 조종사 2명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이 전복된 배에서 남성 6명과 임신부 2명 등 쿠바인 8명을 구조했습니다. 스티로폼에 자동차 엔진을 붙여 만든 엉성한 배를 타고 16일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전복된 건데요.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위태롭게 떠있던 배가 파도에 뒤집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최근 쿠바의 경제 상황 악화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는 쿠바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랑우탄은 심각한 멸종위기종 동물로 개체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가 선물한 오랑우탄의 자유입니다. 헬리콥터가 정체불명의 상자를 숲속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상자를 열었더니 짠 하고 오랑우탄이 튀어나오는데요. 오랑우탄은 곧장 나무로 올라가 자유를 만끽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보호단체가 재활훈련을 마친 오랑우탄 10마리를 지난 24일 보르네오 섬으로 보내는 수송작전을 펼쳤다는데요. 평소에는 보트와 트럭을 이용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헬리콥터를 동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랑우탄은 인간의 유전자와 97%나 동일한 동물이라는데요. 이처럼 오랑우탄들이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호흡기에 취약해 이 동물단체는 오랑우탄 방사를 1년간 미루다가 방사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찾은 오랑우탄들, 야생에서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근력 운동을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장소면 곤란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최고봉. 전봇대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대체 뭘까요? 알고 보니 20대 청년이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전봇대에 올라가 분노의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포착된 장면이라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감전 사고를 우려해 전력을 차단하고 청년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이 일대 만 가구에 2시간가량 정전이 됐다는데요. 철없는 남자의 기이한 행동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목이 긴 초식동물 기린은 성체가 되면 키가 최대 5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목이 길었을 뿐 케냐의 기린입니다. 포식자에게 당한 걸까요? 전신주 아래 기린이 쓰러져 있는 사진입니다. 전깃줄에 긴 목이 걸려 감전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하는데요. 케냐 서북부 소이산부 자연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키가 큰 기린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바로 보호구역 내 송전 설비에 낮게 들이운 전깃줄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11마리 이상의 기린이 끔찍한 감전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죽은 11마리의 기린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물론 독수리나 홍학 같은 야생동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스타 셰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가 집어삼킨 셰프의 요리. Just come here, all of you. Look, it's not about all. It's not about that. 독설 입담으로도 유명한 이 셰프 기억하시나요? 돌직구 비평으로 요리 지망생들을 벌벌 떨게 했던 영국의 스타 셰프 고든 램지입니다. 그는 영국 런던의 14곳과 싱가포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 곳곳에서 10곳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성공한 사업가로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인 요리사인데요. 하지만 이런 명성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에는 하루아침에 약 156억 원 상당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매출 손실만 91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가 28년 요리사 경력 중 가장 힘든 해로 기억된다는 고든 램즈. 요리사로서 최고의 명성인 미슐랭 스타 셰프지만 코로나19의 악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요네즈와 케찹, 함께 집집마다 하나쯤은 구비해 놓는 소스인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거북이 살린 마요네즈의 기적. 주사기와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 거북이에게 뭔가를 먹이는 모습인데요. 하얀 액체의 정체는 바로 마요네즈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들 최근 이스라엘 해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현장에서 타르를 몸 안팎에 잔뜩 뒤집어 쓴 채 발견됐다는데요. 생사의 위기에 놓인 거북이를 살릴 방법을 고민하던 구조원들. 마요네즈가 호흡기에 붙은 타르를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고 직접 먹여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시커먼 기름 범벅의 거북이들은 마요네즈를 먹고 씻은 듯이 나왔다는데요. 기름을 제거하는데 마요네즈가 특효약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해변에서 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또 길 잃은 고래떼 미스터리입니다. 바다 위에 고래들이 둥둥 떠 있는데요. 꼼짝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뉴질랜드 남섬 북쪽에 있는 페어웰 사추에서 고래 20여 마리가 좌초됐다고 합니다. 현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고래를 먼 바다로 보내기 위해 유도했지만 그대로 떼죽음을 당했다는데요. 길이 5km에 달하는 이 해변에서 지난해에도 고래와 돌고래 130마리가 좌초돼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래 떼죽음을 놓고 바닷길을 잘못 찾아든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고래의 정확한 떼죽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